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 부가가치세 의의 및 특징. Value Added Tax, VAT. 우리가 VAT라고 하죠. 더해진 가치에 내는 세금이다 이 뜻입니다. 더해진 가치에 내는 세금. 재화나 용역이 생산 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 창출된 부가가치, 더해진 가치. 더해진 가치에 내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을 10만 원에 샀다가 매출을 100만 원에 했다. 그러면 90만 원이 더해진 가치죠. 90만 원. 이 90만 원이 더해진 가치인데 90만 원에 10%의 세금, 더해진 가치에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해진 가치에 내는 세금,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결국에 회계 처리를 우리가 하게 되면 상품을 사게 되면 자산의 중과로 차변의 상품 이렇게 되겠죠. 10만 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이런 거 나와요. 따라와요. 만 원. 현금이 나가면 대변의 현금 11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상품을 10만 원에 팔진 않겠죠. 이 상품 가격에 집세도 내야 되고 임차료, 급여도 줘야 되고 이익도 봐야 되고 등등등 플러스 되는 가치가 생기겠죠. 더해진 가치. 그래서 아마도 이 상품을 10만 원에 사왔지만 적어도 50만 원은 받겠다. 그럼 우리가 매출 50만 원이 하겠죠. 매출을 하게 되면 분계가 대변의 상품 매출 50만 원. 그리고 매출세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해요. 부가세 예수금 5만 원. 차변의 현금 55만 원. 그럼 이 사람은 이 물건을 10만 원에 사서 만 원의 세금을 냈어요. 이걸 자산으로 봅니다. 자산의 중과. 매입세라고 하죠. 5만 원을 받았으니까 잠시 보관하는 거기 때문에 부채라고 하죠. 부채의 중과. 세무서에 납부할 때는 이렇게 먼저 받은 보관하는 세금과 먼저 낸 매입세를 서로 지워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5만 원.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은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만 원. 그러면 4만 원이 많이 받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미지급 세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대변에 있던 매출세는 차변으로 오고 차변에 있던 매입세는 대변으로 가고 더 많이 받아서 납부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40만 원에 10%인 4만 원을 우리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죠. 10만 원에 사왔지만 50만 원 받았으니까 더해진 가치가 40만 원이죠. 40만 원에 10%. 부가가치세 우리나라는 10%죠. 4만 원을 국가가 받아가는 그런 형식이다. 그래서 이걸 증빙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계산서라는 걸 교부하죠. 세금계산서.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소비세로서 일반 소비세다, 간접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창출된 더해진 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국세이다. 지방세가 아니고 국가가 과세 주체로 한다. 간접세다. 이렇게 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마다 세금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 세금은 결국에 담세자가 일반 소비자가 되는데 국민이 일반 소비자가 되겠죠.
정가가 되니까 계속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 끝에 가서 가장 많은 돈을 주고 사는 부담자는 일반 소비자가 담세자가 되겠죠. 그래서 담세자가 최종 소비자가 된다. 납세자는 사업자들이 물건을 거래하면서 받은 금액을 일정한 기간에 납세를 하죠. 3개월이나 6개월 또는 1년에. 그래서 세금 신고자와 납부자가 부담하는 자와 다르기 때문에 간접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접세. 거래가 일어나면서 소비가 되면서 우리가 부가세가 징수가 되죠. 면세로 열거되지 않는 한, 면세는 우리나라는 농수산축산물, 기초생활용품 등 면제를 두고 있죠. 그래서 면세가 있는데 역진성 완화를 위하여 면세를 둔다 이렇게 얘기하죠. 열거되지 않는 한 모든 재와 용역의 공급이 과세 대상이다. 과세 대상이다. 물세이다.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이나 재산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물건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물세이다. 다단계 거래세이다. 재와 용역이 최종 소비자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거래 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우리나라는 1977년에 7월 달에 간접세 8, 9가지를 모아서 부가가치세가 나왔죠. 자, 다단계 거래세라는 거는 이렇게 정가를 대는데 예를 들어서 A가 10만원에 물건을 사고 부가세 10,000원을 부담을 했겠죠. 그리고 A가 B한테 물건을 팔 때 50만원에 5만원의 세금을 받았겠죠. 그럼 이 만원과 5만원의 차이 4만원을 이렇게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이 한 건만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B가 소비자한테 넘기질 않고 C한테 도매상이라서 중간 도매상한테 10만원에 넘겼다고, 이제 100만원에 넘겼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B는 결국에 5만원의 세금이 매입세고 10%인 10만원의 세금이 매출세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 B도 5만원 세금을 준 거와 10만원 세금을 받은 거를 퉁쳐서 서로 상계해서 5만원을 세무서에 납부하겠죠. C가 소비자한테 넘기지 않고 D한테 넘겼다. 200만원에 넘겼다. 그러면 20만원의 세금이 나오겠죠. 그러면 C도 10만원의 세금을 B한테 주고 20만원의 세금을 D한테 받았으니까 이 사이에 10만원의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겠죠. 결국에 이 10만원의 세금이나 여기서 납부하는 5만원의 세금이나 여기서 납부하는 4만원의 세금은 최종 소비자한테, 최종 소비자가 D한테 물건을 살 때는 200만원이 아니라 아마도 더 D가 물건을 또 더해진 가치로 250, 300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최종 소비자는 결국에 3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겠죠. 그럼 결국에 이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20만원, 10만원 등등등등 전가가 된 거죠. 결국에 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30만원의 세금을 부담을 갖는 거가 됩니다. 결국에 전가가 되면서 최종 소비자가 담세자가 되고 단계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됨으로써 다단계 거래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다. 각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하는 소비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매출 공급가액의 10%, 매입 공급가액의 10%. 이걸 우리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죠. 이거를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에서 부가세 대급금을 뺀 나머지, 다른 말로 하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를 납부세액으로 보는 거죠. 물건을 매입하면서 대급금을 내고 물건을 매출하면서 예수금을 받게 되고 예수금과 대급금을 서로 상계해서 전단계 세액을 공제해서 납부세액이 나온다, 이런 형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면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용품, 기초생필품, 교육용역. 단 운전학원 교육과 무도학원 교육은 과세입니다. 농수산물, 농수산, 축산물, 임산물, 도서 등등등 면세제도를 두고 있어요. 면제해준다, 이 뜻입니다. 소비지급 과세원칙.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물품가액의 관세에, 개별소비세에 등등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해서 수입세금 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수입 매입은 개인일에도 교부합니다. 자, 부가가치세 특징 알아둬야죠. 모든 단계에서 더해진 가치에는 과세 표준으로 해서 과세를 조세한다. 자, 우리나라 세수 확보, 국세청이 세금을 확보하는데, 조세 확보하는 데 있어서 30여 가지가 되죠. 그 중에 국세로서 가장 세금을 많이 확보하는 게 부가가치세 1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이고 간접세이고 일반 소비세, 물세, 다단계 거래세, 소비용 부가가치세, 전단계 세액공제법, 면세제도, 소비지급 과세원칙 또는 단일비례세,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다음 보기 중 부가가치세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부가가치세 특징을 많이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납세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업자라는 것은 한 번에 물건을 매출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사업자로 봅니다. 영리성이라는 얘기는 이윤을 추가하지 않고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 유무와는 무관하다.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과세 대상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또는 과세 대상인 재화를 수입하는 자여야 한다.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면세 대상인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면세 대상에 대한 거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나 법인세법상 사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다. 사업자의 개념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사업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리 유무하고는 관계없고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이익이 나지 않아도 매입세, 자산으로 봐요. 부가세 대급금, 매출세 받은 거기 때문에 잠깐 보관한 거기 때문에 부채의 중과를 봅니다. 그래서 매입세와 매출세를 상계해서 전단계 세액 공제를 해서 이렇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는데 매입세와 매출세를 서로 상계를 해서 납부를 합니다. 만약에 매입세가 많으면 이쪽이 5만 원이고 이쪽이 반대로 만 원이면 나라가 환급을 해줍니다. 매입세와 매출세를 상계했을 때 매입세가 많으면 일반 환급이다. 그래서 국가가 여러분한테 환급을 해준다. 7월 25일 확정신고기간 경과, 1월 25일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자, 사업자의 분류는 우리가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눠지게 되겠죠.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고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나 법인세법상 사업자입니다. 과세사업자를 우리가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법인 등기한 사업자 말하는 거죠. 개인사업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매출할 때마다 부가세 예수금을 징수하고 물건을 매입할 때마다 부가세 대급금을 납부하게 되죠. 앞장에서 얘기한 이렇게 매출할 때 예수금, 매입할 때 대급금, 상계해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매출세에서 매입세를 빼서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매출액이 공급대가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 원이 안 되는 미달하는 자는 간이가세자다라고 봅니다. 원래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었는데 4,800만 원부터 8천만 원까지의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할 세금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를 해줍니다. 소액부징수다 그래서. 하지만 신고는 해야죠. 매출세 계산은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해서 10% 이렇게 계산하고 중빙으로 영수증이 교부될 수 있습니다. 겸용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를 겸용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버스 사업자가 고속버스는 면세입니다. 하지만 우등고속버스는 과세가 되죠. 아마도 일반고속과 우등고속을 같이 겸하겠죠. 그럼 겸용사업자가 되죠. 흔하게 우리 약국에 가면 처방전을 갖고 조제하면 면세입니다. 하지만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사고 제품을 사면 과세가 되죠. 겸용사업자가 됩니다.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시장에 가면 마트가 있습니다. 마트에는 공산품도 팔지만 그 옆에 농수산물도 팝니다. 과세와 면세를 겸용하죠. 겸용사업자입니다. 그러한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세금계산서도 교부하고 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업 납세 의무자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우리 기간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우리가 1년을 12달로 놓고 보겠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1기라고 칭합니다. 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2기라고 합니다. 반면에 반을 갈라서 1기 예정신고기간이라고 하죠. 3월 31일까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 확정신고기간이라고 합니다. 확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2기 예정신고기간이라고 합니다. 2기 예정신고기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2기 확정신고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을 우리가 1기 예정신고기간이라고 하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을 2기 예정신고기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기한은 1기 확정, 2기 확정이라고 하면 됩니다.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표현했을 때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이렇게 우리가 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납부는 다음 달 이걸 25일이 됩니다. 그래서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1월 25일이 각각의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신고 기한이 잡히는 겁니다. 3개월 단위의 다음 달 25일. 계속 사업자. 일반 과세자는 1기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1기로 칭한다고 했습니다. 2기를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2기로 칭합니다. 그래서 1기를 단으로 갈라서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이렇게 우리가 기한을 잡을 수 있어요. 간이가세자는 1년 단위로 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하지만 6월 30일까지의 6개월치 예정 고지 신고가 작년에 납부한 금액의 2분의 1이 고지됩니다. 소액부 징수다 그래서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면제가 되죠. 자, 예정신고기간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부분이죠.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 예정신고기간이 됩니다. 1기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 2기 예정신고기간이 됩니다. 간이가세자는 예정고지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 예정고지기간.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잡힙니다. 그러면 그 뒤에 4월 1일부터 6월 30일 요 기간이요. 1기 확정이라고 합니다. 10월부터 12월 31일 2기 확정이라고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처음 개시하는 사업자죠. 사업 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개시 전에 등록을 하면 등록일부터 등록 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요 기간에 했으면 요 기간 6월 30일이 종료일이다. 사업자 등록을 요 기간에 했으면 요 6월 30일이고 요게 3월 31일이 종료일이다 라고 보십니다. 사업자 등록을 요 기간에 했으면 3월 31일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사업자 등록을 요 기간에 했으면 뭐 4월 말이나 5월 달에 했으면 6월 30일이 종료일 이렇게 되겠죠. 폐업자인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7월 1일 날부터 폐업일까지로 본다. 또는 10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업일까지.
사업 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겠죠. 등록을 했는데 사업을 하지 않았다. 등록일로부터 사실상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 사업 개시 전 등록이라. 그러면 신청은 한 사업자가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저하의 용역이나 공급 실적이 없는 때에는 그 6개월이 되는 날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으로 폐업일을 본다 이 얘기죠. 과세 유형을 변경할 때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일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한을 본다.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변경된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일반 과세자고 간이 과세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간이 과세자로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변경하면 변경한 이후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뒤에부터 12월 31일을 간이 과세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변경하면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반 과세자로 본다. 간이 과세 포기자. 간이 과세자로서 과세기간, 포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한으로 본다. 간이과세 포기를 하면 간이과세는 신고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반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이 적용이 되겠죠. 포기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는 일반과세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장, 납세지를 사업장이라고 하겠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장의 범위, 광업은 당연히 광업사무소의 소재지겠죠. 제조업은 제품을 제조하는, 완성하는 장소. 건설업, 운수업, 특히 부동산 매매업을 좀 봐야 되며 부동산 매매업을 좀 보세요.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사업자의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다 등기부상 소재지지만 부동산 매매업일 때는 등기부상 소재지인데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에는 매매업과 임대업인 차이요. 임대업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임대하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라고 보시고 여기 매매업은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임대하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개인사업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에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등록된 개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다단계 판매업은 등록한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으로 보고 정기통신사업자는 법인은 법인의 본점 소재지, 개인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수자원 개발 사업에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한 사업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한국철도공사가 공급하는 사업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기타 이 외의 장소도 사업자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가 있고, 사업장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자,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신고 납부. 반면에 소득세는 거주지 관할, 집 주소, 거주지 관할 신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매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인정을 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자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매장에서는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사업장으로 본다, 이렇게 봅니다. 하치장은 사업자가 재화를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만 갖춘 장소이기 때문에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반면에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을 위해 각종 경기대회나 전람회, 국제회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개설한 사업장이라서 주된 사업장에, 임시사업장은 주된 사업장에 귀속되는 걸로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다음 보기 중 하치장은 사업장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직매장은 사업장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A라는 사업자가 서울에서 사업장이 있고, 인천에서 사업장이 있고, 수원에서 사업장이 있는데 집 주소가, 거주지가 천안이라고 했을 때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가 원칙입니다. 신고 납부가. 하지만 납부를 총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 납부를 총괄할 수 있지만 신고는 사업장마다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고하게 되면 납부는 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관할세무서에, 서울은 서울 관할세무서, 인천은 인천, 수원은 수원 관할세무서에 신고는 각각 이루어집니다. 납부만 총괄 납부되는 거고. 그렇지만 만약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신고했을 때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로 우리가 납세 의무를 지게 할 때는 주사업장에서 사업자 단위과세인 경우는 신고 납부가 주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득세는 이 A 사업자의 소득세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집 주소인 거주지 관할 천안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징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고 납부를 총괄 납부 승인을 하면 한 곳에서 납부하지만 신고는 세 군데서 다 신고해야 된다. 사업자 단위과세로 우리가 놨다 그러면 신고 납부를 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의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제도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신고는 사업장별로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총괄사업장, 주사업장, 법인사업자는 본점 또는 지점, 개인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총괄사업장이 되겠죠. 효력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 납부하고, 신청은 기존 사업자, 총괄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주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이 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는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포기.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장이 아니고 사업자. 사업자라는 얘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 곳에서 여러 군데 거를 신고 납부를 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이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는 본점, 주사무소, 개인 사업자는 주사무소, 총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나 납부를 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나 납부를. 하지만 총괄 납부 승인은 납부만 한 곳에서 하는 거고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는 겁니다. 원래 부가가치세는 신고 납부를 사업장별로 원칙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납부를 총괄 납부할 수 있고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다가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에 의해 신고 납부를 한 곳에서 사업자에 의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기존 사업장은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을 하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 신규로 등록하면 할 수 있지만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개시 전이라도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 개시일은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제조를 시작한 날을 개시일로 봅니다. 광업은 광물을 채취하고 채광한 날 시작한 날로 봅니다. 그 외 기타 사업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작한 날로 본다. 발급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신청자에게 발급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전산화가 잘 돼 있어서 바로 나옵니다.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됩니다. 상호가 변경되는 때, 통신 판매업자가 사이버물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이때는 정정 신고가 신고일 당일날 재발급을 사업자 등록을 해줍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해줍니다. 2일 이내 재발급해주는 것은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에 단체 중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폐업사입니다. 폐업사유. 중여로 인하여 대표자가 변경했다. 그럼 폐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면 변경되는 정정사항이다. 중여로 인하는 것은 폐업사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속으로 인하는 건 정정사항이다. 임대인 임대차 목적을 그 목적물, 그 면적, 보증문, 차임 또는 임대차 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건물을 임차하는 때 이때 사업자 등록증 변경을 합니다. 요즘에 뭐 바로 나옵니다. 사실 2일 이내가 아니라.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사업의 종류가 변동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사업자 정정을 하는데 2일 이내에 변경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사업 단위 과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시험장을 이전하는 때,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이 변경되는 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때, 이런 때 정정 사항이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일 이내에 정정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배부해 주겠다 이 얘기고, 상호를 변경하거나 통신 판매 사이버물 도메인 이름이 바뀌면 당일날 바꿔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